예, 파트 4입니다. The transition 하면 이전이란 말이죠. 이전. 그러니까 에너지 트랜지션, 에너지 이전이요. 바꾸는 거죠. 화석연료에서 이제 재생에너지 쪽으로. Away from industrial era class politics, 산업시대의 class politics, 계급 정치요. 계급 정치로부터 멀리 옮겨가는 거예요. 그것이 has been ongoing. 계속 그동안에 진행되어 왔다는 겁니다. 현재 완료에다가 ongoing 하니까. Since the 1950s and 60s, 1950년대, 60년대에서부터 계속해서 산업시대의 계급이요. 계급 정치로부터의 이전이, 그 다음에요. 50년대, 60년대를 좀 설명하고 싶은데, 50년대, 60년대, 그때는요, post-war affluence, 전후 부유요. 전후의 부유함. 2차 세계전이 끝나면서 이제 대영 제국이 몰락하고 이제 미국의 박스 아메리카나 시대가 되었잖아요. 1945년부터 미국의 시대가 시작됐는데, 그래서 그때의 그 전후의 이 부유함과 and an expanded safety net 그리고 확대된 사회 안전망입니다. 이 두 가지가 mostly satisfied 대부분 만족시켰습니다. Century of demands 1세기에 100년간에 걸친 요구들을 대부분 만족시켜버리고 말았어요. 잘 살고 사람들이 못 사는 사람들은 이제 safety net 안전망을 제공하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100년간의 요구를 만족시켜버렸습니다. From industrial labor 산업시대의 노동자 계층으로부터의 1세기 동안에 걸친 요구 조건들을 다 만족시켜버린 겁니다. Soon thereafter, 그 직후에요. 그러니까 1970년대에 들어서서 the rise of a new generation of college-educated youth activists, 대학에서 교육받은 젊은 운동가들의 새로운 세대의 부상이 helped bring a new set of issues, 새로운 이슈들을 가지고 오는데 기여했습니다. To the fore는 전면으로 새로운 이슈를 가지고 오는데 기여했습니다. From civil rights and women's rights to Vietnam, from A to B지요. A서부터 B까지 이 다양한 새로운 이슈 세트가 뭔데 다양한 이슈들이 뭐냐면 civil rights, 민권 아까도 간단히 이야기했지만 민권 주로 여기서는 초점이 60년대 말 70년대 초까지도 계속해서 주로 흑인 민권을 말했죠. 흑인 민권. 미국에서 100년, 200년 살았는데도 계속 왜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느냐 이거죠. 평범한 시민으로서의. 다음에 여성들의 권리요. 거기서부터 to 베트남까지, 월남전까지요. 새로운 이슈가 쌓였습니다. That helped shatter the New Deal coalition. That 이 대세선행사는요. 이것으로 봐야 됩니다. 이 이슈들이요. 이 새로운 이슈들이 shatter, 산산조각 내는 거죠. 유리조각 산산조각 내듯이 산산조각 내는데 기여한 게 이 이슈들입니다. The New Deal coalition, 그 New Deal 연맹 또는 동맹을 산산조각 내버리는데 기여하게 됐어요. 이 이슈들이. 그래가지고 New Deal Coalition을 알아야 되겠죠. New Deal Coalition이 뭐냐 하면 당연히 New Deal 하니까 프랭클린 디 루즈벨트 대통령 때 그 뉴딜이겠지요. 그런 아주 기본 상식 하에 기본 상식을 바탕으로 해서 The New Deal Coalition was an American political coalition. 미국의 정치 동맹이었는데 The Support of the Democratic Party, 민주당을 지지했던 동맹입니다. Beginning in 1932년부터 시작됐어요. 1929년에서부터 이제 대공황이 시작돼가지고 Great Depression이요. Great Depression이요. 대공황이 1929년부터 한 32년, 33년까지 계속됐는데 하여튼 1932년에 시작된 게 이제 Democratic Party의 The coalition is named after President Franklin D. Roosevelt New Deal programs. 이 연맹 이름은 무엇에 의해서 이름이 붙여진 거냐면 프랭클린 디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프로그램이요. 경제 재건 프로그램이죠. 정부 예산을 케인스 학파의 이론에 의해서 정부 예산을 사정없이 쏟아붓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정부 예산 가지고 경기를 일단 부양시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서강 학파까지 됐고요. 우리나라에 왔어도. It was composed of
이 동맹은요, 무엇으로 구성되었냐면 voting blocks, 유권자 그룹인데 who supported them, 민주당을 지지했던 사람들. 그런데 그 민주당을 지지한 그 블록들은 어떤 것들이냐면 레이버는 노조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요. 미국에서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 계층들이 누구냐면 첫째는 노조입니다. 두 번째는 블루칼라 근로자들이고요. 세 번째가 빅시티 머신스 하면 대도시의 기계들이라는 말은 대도시에 자리 잡은 기득권층입니다. 대도시에 있는 뭐 사람들, 조직들, 대도시 조직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racial and religious minorities. 인종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마이너리티들이요. 인종적, 종교적으로 마이너리티들. 그러면 당연히 유태인들, 그 다음에 캐톨릭 신자들이 맥을 못 쳤잖아요. 그러니까 존 F 케네디가 처음으로 캐톨릭 신자로서 미국 대통령, 역사상 처음으로 캐톨릭 신자가 미국 대통령이 됐잖아요. 캐톨릭 신자가 프로테스탄트에 비해서 맥을 못 추죠. 미국에서는요. And African American, 미흑인들. 그런 사람들을 지지 기반으로 했다는 겁니다. 지금은 유태인들도 예를 들면요. 유태인들도 트럼프를 더 많이 지지하잖아요. 이스라엘 트럼프가 확실하게 지지해버리니까. 옛날에는 유태인들 당연히 민주당 지지하는 세력이었다 이거죠. 그 다음에 White Southerners, 백인들 중에도 남부에 사는 사람들은 당연히 민주당을 지지했어요. 링컨 대통령이 공화당 사람 아니에요. 링컨 대통령. 그 철천지 원수인 링컨 같은 사람이 남부 백인들이 민주당을 지지해요. 그 다음에 지식인들 당연히 그렇고요. 먹물개나 먹은 사람이 왜 공화당을 지지하니? 가난한 사람들, 너는 그런 정의감도 없니? 정의감도 당연히 지식인들은 당연히 민주당을 지지하는 줄 알았어요. This was the last great upheaval in American politics. 이것이 이 great 뉴딜 코얼리션이 무너진 것이 마지막 엄청난 그런 격변이었습니다. 미국 그 정치에 있어서 마지막 엄청난 대격변이었다 이겁니다. 이 뉴딜 코얼리션이 무너진 것이 in a sense 어떤 의미에서는요. everything one could take for granted 하면 이게 관계절이죠. 모든 거. 근데 이제 one could take for granted 하니까 사람들이 당연시 할 수 있는 about politics, 정치에 대해서 before Mr. Trump came into place. 미스터 트럼프가 여기까지로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관계절이에요. everything 다음에 관계대명사 내시생략도 여기까지고 사람들이 당연시 할 수 있는 about politics before Mr. Trump. Mr. Trump 등장 이전의 정치에 대해서 사람들이 당연시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came into place. 자리를 잡았다는 겁니다. 자리를 잡았어요. 정착되었다는 겁니다. By this time or soon thereafter. 이 시기, 늦어도 이 시기에 또는 그 직후에 자리를 잡았다는 거예요. The parties were redefined. 그래서 그때는 정당들이 재정의되었어요. 정당들의 그 아이덴티티가 새롭게 정의되었는데, 그리고 even the legs of Reagan's three-legged stool, 심지어 레간 대통령의 이 세 가지 정책을 기반으로 하는 이런 정강 정책의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죠. 세 가지 정책을 기반으로 하는 이 정강의 이 세부 사항들이 can be recast 하면 재규정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재규명되어질 수 있고 재규정되어질 수 있는데 as opposition to the 1960s Cultural Revolution 1960년대 문화혁명에 반대되는 것으로 이거 묘사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60년대 문화혁명이 일어났고 두 번째로는 anti-war movement, 반전운동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The Great Society가 있었습니다. The Great Society는 프레sident 린든 B. 존슨의 작품입니다. 린든 B. 존슨이 1963년에 로버트 케네디가 1923년 11월 22일인가요? 텍사스 달라스에서 총에 맞아가지고 암살당하고 바로 부통령 존슨이 부통령직을 이어받고 그 다음에 다음 해 선거에 당선돼서 64년부터 68년까지 정식으로
하여튼 대통령직을 수행을 했는데 존슨의 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텍사스 출신의 거구, 꼭 존 웨인 같이 생긴 사람이죠. 이 린든 존슨 대통령의 대업적이 이겁니다. The Great Society. 위대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그러면서 흑인들의 인권을 완전히 그냥 왕창 보장해 준 겁니다. 같이 다 포용하자 이거죠. 네, 그것에 대한 반대 개념이다 이거죠. The fallout set the next 5 decades of electoral fights. 그 영향이 set the next 5 decades, 다음 50년간에 걸친 선거 과정에서의 싸움과 선거 과정에서의 투쟁과 경향, 50년간의 경향을 set into motion입니다. set in motion, 바로 set into 보자는 set in motion인데 시작시켰다는 겁니다. 그 영향이 그 1960년대 중반에 이러한 움직임의 영향이 그 다음 50년이요. 거의 금년까지의 지금까지의 50년에 걸친 선거마다의 싸움과 그 다음에 추세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In hindsight, 뒤돌아보면요. Mr. Obama's victory over Mr. Romney 2012년입니다. 2012년에 오바마가 미스터 람니에 대한 도전을 물리치고 재선됐는데 그 승리가 was the culmination. 이게 클라이막스였다는 겁니다. Of this, 이러한 시대의 클라이막스였어요. 2016년부터는 이제 트럼프가 나왔기 때문에요. For one last election, 마지막 선거를 위해서 Democrats and Republicans took up, 민주당 사람들과 공화당 사람들이 took up their usual positions, 그들의 통상적인 위치를 차지했다는 겁니다. 전쟁을 하거나 아니면 주먹 싸움을 하더라도 위치를 잡잖아요. 자신들의 통상적인 위치를 잡았어요. 그리고 relitigated the fights of the era. 그리고 그 시대의 싸움들을 다시 벌렸다는 겁니다. relitigate, 소송을 제기하다, 다시 그 싸움을 다시 벌였다는 겁니다. 진짜 주먹 싸움은 아니니까 그 소송을 벌였다는 그 시대의 그 싸움들을요. 그런데 인디언 결국은요, 미스터 오바마 won by a modest margin. 2012년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미스터 오바마가 modest margin 하니까 마진 차인데 그렇게 크지 않은 게 modest죠. 크지 않은 차이로 승리했습니다. But it nonetheless, 그러나 그 승리는요, seemed to offer a decisive verdict. 결정적인 또는 단호한 verdict가 뭐죠? 평결이죠. 평결을 제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평결이 뭡니까? 결론이란 말이죠. conclusion이란 말입니다. 예, 판사가 내리는 결론은 ruling, 판결이고 배심원단이 내리는 결론은 verdict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배심원단들이 유죄 무죄냐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게 더 중요한 거죠. 판사보다 배심원단의 결정이 더 중요해요. 유죄 무죄냐. 유죄로 판명하면 그 다음에 판사가 앉아가지고 법전 뒤적이면서 12년에서 15년 사이 내가 때릴 수 있다고? 그럼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죠. 판사가 별 볼 일이 없어요.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지당한 현상 아닙니까? 왜냐하면 판사가 그렇게 똑똑하겠어요? 법대 나왔다고 그렇게 똑똑하냐고. 12명의 배심원단들이 더 똑똑할 수 있죠. 집단지성 말이에요. 1대 10이 아닙니까? 하여튼 단호한 결론을 제공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겁니다. 2012년 선거가. 즉 어떤 결론이냐. Liberals won. 진보주의자들이 승리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진보주의자들만 승리하고 공화당은 이제 끝난 줄 알았어. By 2012, 늦어도 2012년이 되죠. 2012년에는 이미 무슨 일이 벌어졌다라고 말을 해야 돼요. 바이가 늦어도 언제까지니까. 2012년이 되니까 America was a multiracial, secular, liberal leaning society. 미국이 사회가 되었는데 multiracial, 다인종, 그 다음에 세속적인, 더 이상 크리스천 국가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liberal leaning, 그리고 진보 쪽의 기우는 사회였습니다. Less than 50 years after the Civil Rights Act, 아까 나온 린든 B 존슨의 민권법 통과되고
채 50년이 안 된 시점에서 America had elected, 미국이 선출했는데 Black Liberal President, 흑인 진보주의자 대통령을 선출한 겁니다. 2012년이니까 아직 50년이 안 된 시절이죠. 지금이라야 50년 된 거 아닙니까? It will soon elect a female president. 그래서 미국은요, 이시 아메리카입니다. 미국은 곧 it was presumed, 추정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과 같은 사실이 추정되었는데 금방 미국은 여성 대통령을 뽑을 거야 라고 추측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국보다 늦어질 줄을 누가 알았어? Same-sex marriage was popular. 동성애 결혼이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it soon be, 그리고 이 동성애 결혼은 곧 될 거야. The law of the land, 미국 땅의 법. 미국 땅의 법이 되고야 말 거다 이거죠. 미국 땅을 지배하는 법, 누구도 부인할 수 있는 법이 곧 되고야 말 거다. 그렇게 보였다는 겁니다. 마리화나 was next. 마리화나가 그 다음 타자였어요. 마리화나도 합법화가 될 거야. 진보주의 정부가 계속될 테니까. In just a few years, 불과 3, 4년 만에 demographic shift promised, 인구의 변화가요, 약속했습니다. To turn Mr. Obama's modest victory into, 오바마 대통령의 이런 수수한, 그렇게 크지 않은 승리, 큰 차이가 아닌 이 승리를요, 무엇으로 바꿔놓을 것을 약속했다 이거죠. Lasting Democratic Majority, 지속적인, 영원 불변한 지속적인 민주당 다수 지위로 바뀔 것처럼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였다는 거죠. 인구의 이동이, 미국 인구의 구성비의 변동이 앞으로 공화당 집권은 어렵겠다. 이렇게 보였다는 겁니다. The liberal triumph in the culture war, 문화 전쟁에서의 진보 진영의 승리가요, came against the backdrop of, 무엇을 배경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against the backdrop of, against the background of, 무엇을 배경으로 문화 전쟁에서 민주당이 승리했느냐, 진보 진영이 승리했느냐 하면 다음과 같은 배경으로, financial crisis, 금융 위기요, 그다음에 the war in Iraq, 그리고 이락에서의 전쟁. 부시가, 아들 부시 말이에요. 잘 나가다가 2008년에 마지막 해입니다. 이때 완전히 죽 써가지고 워낙 아들 부시가요, 꼼꼼하지 않았죠. 이거 국방 외교는 체니 부통령이 알아서 하고, 누구는 뭐 알아서, 이거 재정은 누가 알아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꼭 우리나라의 YS가 IMF 사태를 끌어들였듯이 아들 부시도 2008년에 말년에 국제금융위기를 야기시켜버렸잖아요. 2008년부터 최소한 2009년까지 전 세계를 강타한 금융위기가 바로 이때 금융위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락전쟁, which simultaneously dealt enormous blows. 이 두 가지가요, 동시에 enormous blows, dear blows to예요. 어디에다 타격을 입히는 겁니다. 엄청난 타격을 입혔어요. To the Reagan era consensus. 레간 시대는 81년부터 89년 1월까지죠. 레간 시대의 그런 컨센서스에 엄청난 타격을 입혔습니다. 그때의 컨센서스가 무엇이었느냐? 레간 시대에 스몰러 가버먼트입니다. 더 작은 정부, 디레귤레이션, 규율 해제, 즉 자율화, 그 다음에 니어 컨servative foreign policy, 그리고 신보수주의 외교정책이요. 사정없이 공산당을 무찌르자는 겁니다. 그래서 니카라과의 산디니스타 공산정권을 무찌르기 위해서는 심지어 이란, 적국인 이란에까지 무기를 팔아가지고 올리버 중령을 통해서 비밀리에 무기를 팔아가지고 그 이익금 가지고 니카라과의 산디니스타 정권하고 맞서는, 공산정권하고 맞서는 우익 게릴라 단체한테 돈을 제공하기도 했었죠. 그래가지고 말썽이 났는데요. 신보수주의 그런 외교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다 타격을 입어버린 겁니다. With Mr. Obama's victory, 그리고 오바마의 승리와 함께 the dominant post-1960s conservative political coalition
지배적인 1960년대 이후에 보수파의 정치적인 동맹이 종식돼 버렸어요. 끝나버렸습니다. 그 지배했던 보수파의 정치 동맹이 와해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오바마의 승리와 함께. 그러니까 공화당이 완전히 박살이 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2016년에 만약에 트럼프가 등장하지 않았다면 공화당이 결코 집권하지 못했을 거예요. 잽 부시 가지고는 약해. 잽 부시 가지고 그때 선두주자로 달리고 있었지만 민주당 쪽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인물보다는요 구도 측면에서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트럼프가 나와가지고 완전히 판을 흐트려 버린 거죠. 4 years later, 그 4년 후에 2016년입니다. 트럼프 destroyed가 파괴시켰습니다. What remained of, 무엇에서 남아있는 것, 무엇에서 남아있는 부분을 다 파괴시켜요. 레이건's three-legged stool, 레이건 대통령의 세 가지 정책에 기반한 정강을 파괴시켰습니다. 그리고는 redefine, 재정의했어요. 공화당을 재정의했습니다. Around the new set of issues. 새로운 이슈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이슈 둘레에 그러니까 그 트럼프 타워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면서 엘리베이터가 아니고 에스컬레이터 타고 폼 잡고 내려오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첫 마디가 미국 국경에다 장벽을 건설하겠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그 국경에서 지금 그 커미션 받고 넘겨주는 애들, 멕시코 애들, 숱하게 강간범이고 범죄자고 다 때려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슈를 완전히 전환시켜 버렸습니다. He sees the mentors of populism, change and the working class. 트럼프가요, mentors는 역할, 책임, duty, responsibility, 책임을 장악했는데, mentors, 뭐 구호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역할, 책임, 앞으로 뭐뭐 하겠다는 거. 구호를 장악해버려서 선점을 해버린 겁니다. 파퓰리즘에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다음에 변화, 당연한 거죠. 다음에 워킹 클래스, 근로계층을 좋게 해줬다는 거예요. By campaigning on newer issues, 더 새로워진 이슈에 근거해서 선거운동을 펼치면서요. 즉, trade and China, 무역 완전히 새롭게 하겠다는 거죠. 철저하게 미국 위주로. 그래서 관세를 왕창 매기고, 그 다음에 중국을 모든 면에서 때려잡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미그레이션 막겠고요. 불법 이민. 그 다음에 에너지 국내 에너지 석유 생산 막 해가지고, 그 사정없이 석유 생산 많이 해가지고 세계 제1의 수출국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담을 했죠. 그래서 세계 제1의 석유 수출국이 됐었잖아요. 지금은 다시 내려와 버렸지만. 그리고 the excesses of a newly dominant college educated liberal. 그리고 excesses 하면 그 지나친 것들이죠. 지나친 것들. 그 새롭게 지배적인 대학 교육을 받은 진보적인, 그래서 지금 뭐 좀 이야기가 긴데 하여튼 여기를 따라가면 이렇습니다. excesses는요, 지나친 행동들입니다. 지나친 행동들이요. 지나친 행동하니까 그 뭐 무리한 행동들이죠. 무리한 행동들. 누가 무리한 행동을 하냐면 새롭게 지배계급으로 부상한 대학 교육을 받은 진보 진영의 politically correct를 주장하는 정치적으로 올바름. 그래가지고요, 니그로라는 말을 물론 못합니다. 니그로라는 말은 하면 안 돼요. 그건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소리고, 다음에 웬만하면 blacks, 흑인들이라고도 안 하고 꼭 African Americans. 그럼 뭐야? 지저분하게. African Americans. 꼭 그렇게 불러. 복잡하게. 그게 왜냐면 정치적으로 난 올바라야 되니까. 도덕적으로 올바른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올바른 거예요. 그런 걸 찾는 게 민주당 쪽, 진보 진영 쪽이죠. 다음에 work. 더 나아가서는 이제 work요. 깨우침이라는 거예요. 깨우친. 과거분사, 형용사를 깨우친. 우리 좌익 쪽은 깨우친 사람들이고 보수파는요, 다친 사람들. 그 수구 세력.
깨우침이 없다는 겁니다. 민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인간으로서의 그 가치관에 대해서 깨우침을 받은 좌익 진영이요. 그러니까 지금 excesses of the left입니다. 좌익 진영의 지나친 행동들을 때려잡겠다는 겁니다. 그게 트럼프의 그 구호죠. 예를 들면 언론만 해도요. 트럼프 같은 사람이 등장한 적이 없어요. 모든 언론을 적대시하는 거죠. 유일한 예외가 팍스 하나일까요? 아니 모든 신문이든 방송이든 잡지든요. 모든 언론을 전부 다 한마디로 그냥 페이크 뉴스라고 그래버려요. 페이크 뉴스. 매번 무슨 뭐 except for Fox 뉴스를 제외하고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Fox 뉴스가 들어가든 말든 그냥 모든 언론은 다 가짜 뉴스다 이거죠. 그렇게 적대시하고도 당선될 수 있다는 게 놀랍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사실이기도 하고 기득권에 찌들어가지고요. 옛날 하듯이 하는 거예요. 옛날 하듯이. 진보 진영 사람들이 신문을 많이 읽으니까 그 구독자의 이해관계에 영합하느라고 우리나라도 뭐 비슷하지만 진보 진영 쪽 언론이 근데 우리나라는 그건 아니네요. 조중동하면 오히려 보수파가 신문 구독을 많이 하는데 하여튼 결국은요. In the end, the Democrats lost their core messages. 민주당 사람들이 그들의 핵심 메시지를 잃어버렸고 그 다음에 유권자도 잃어버렸습니다. Who they imagine were part of their base. 이 민주당 사람들이 상상했었던 건데 이 유권자들이 were part of their base. base라는 말은 지지계층을 말해요. 지지계층. 예를 들면 consumer base 하면 소비자 계층을 말해요. 소비자들 집합명사가 돼요. 그들 지지계층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했던 유권자들을 또 잃어버린 겁니다. 다 공화당 쪽으로 가버렸다는 겁니다. While Republicans didn't win in a realignment like electoral landslide, 공화당 사람들이 승리하지는 않았지만 in a realignment like 이 재편성과 비슷한 재편성, 완전히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는 스타일의 선거의 랜슬라이드가 대승이란 말이죠. 랜슬라이드는 대승 또는 압승이라고 하는데요. 싸그리다 쓸어버리는 거니까 압승해서 승리한 것은 아닙니다. 2016년이든 2024년이든 압승한 건 아닙니다. 2016년에 비하면 이번에 조금 더 승리의 폭이 더 커졌지만 미스터 트럼프's conservative populism, 미스터 트럼프의 보수적인 이 포퓰리즘은 won the policy debate, 정책 논쟁에서요 승리했다는 겁니다. 뉴욕타임스라도 이런 말은 똑바로 하고 있네요. 정책 논쟁에서 decisively enough, 충분히 단호하게, 충분히 결정적으로 승리했다는 겁니다. 카멜라 해리스가 도저히 게임이 안 돼. 왜냐하면 도저히 이거 비교가 안 된다는 게 민주당 사람들도 양심이 있으면요. 카멜라 해리스가 정책 면에서 트럼프하고 맞섰다, 맞먹었다라고 말하면 비양심적입니다. 왜냐하면요. 카멜라 해리스가 상당히 많은 말기에 가서 끝 무렵에 가서는요. 트럼프의 정책을 반복해 트럼프의 정책을 답습한다 이 말이에요. 그건 자기 패배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On border security, 국경의 이 치안 문제에 관해서 domestic energy production, 두 번째는 국내 에너지 생산 문제, 세 번째가 무역 문제, 중국 문제 또는 deregulation 자율화, 그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 Democrats are moving toward. 지금 현재도 민주당 사람들은 어디를 향해서 이동 중이냐? The core. 그 핵심 쪽으로 이동 중입니다. 핵심. 미스터 트럼프 아젠다. 미스터 트럼프 아젠다 핵심 쪽으로 이동 중이에요. 자기 거 버리고요. 아이고 공화당 그게 옳으네. 그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The two major exceptions. 두 가지 중요한 예외가 있죠. 그게 뭐냐면 abortion하고 democracy입니다. 이거요. 어보션하고 디모크라시 이 두 가지가 예를 들면요 탑5 이슈하면 이번 선거에 탑5 이슈하면 이 두 가지는 민주당 쪽에 좀 유리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공화당 쪽에 유리했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모든 선거에서 대한민국이든 미국이든 대한민국도 다음 내년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경제가 됩니다. 경제요. 정치적인 투쟁 뭐 이런 거는 뒤로 밀려요. 경제가 가장 민생 경제가 가장 중요해요. 경제라든가 국경 관리라든가 이제 법과 질서라든가 범죄가 막 판을 치고 있어요. 국경 관리라든가 로우 앤 오더 법과 질서라든가 기타 이거 중국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공화당에 유리하게끔 판이 짜여 있었습니다. 두 가지 예외가 뭐냐면 공화당 쪽이 약한 게 어보션 낙태 문제와
그다음에 민주주의 문제입니다. 민주주의 문제는 주로 2021년 1월 6일이요. 6일에 트럼프의 지지자들이 의사당에 쳐들어가지고 깽판 쳤잖아요. 대한민국처럼 계엄군이 들어간 건 아니고 트럼프의 지지자들이 들어가지고 깽판 쳤어요. 예를 들면 의장 책상에 구둣발을 딱 올려놓고 이제 소파에 앉아가지고 한다든가 하여튼 깽판을 쳤어요. 그게 이제 민주주의를 파괴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분야에 대해서는 공화당이 이번에 수세에 몰렸어요. 이게요, 리퍼블리칸 셀프-인플릭티드. 근데 공화당 쪽에 이게 상처였는데 셀프-인플릭티드 하면 뭡니까? 셀프-인플릭티드 하면 자초한 거예요. 공화당이 자초한 그런 약점이었던 겁니다. 민주당이 잘내서가 아니에요. 이 두 가지 이슈가 다 동격명사로 하자면요. 이 운지는요. 이 두 번째는 운지.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건 좀 너무하다. once라고 대명사로 하는 게 좋겠죠. 이 상처는 어떤 상처냐면 that at once 즉시 prevented 막았던 상처입니다. A more decisive Republican victory. 좀 더 단호한 공화당의 승리를 막았던 게 바로 이 두 가지 공화당이 스스로 자초한 약점이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요, 좀 더 단호한 공화당의 승리를 막았을 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obscure, 흐릿하게 만들기도 했죠. 흐릿하게. The extent that, 거기선 무너지면 안 되죠. The extent that 하니까 간단한 거예요. 다음과 같은 범위요. 다음과 같은 정도 말입니다. 범위, 다음과 같은 범위, 정도. 다음과 같은 범위를 흐릿하게 만들어버린 이슈이기도 합니다. 무슨 범위냐? That conservative populism had seized. 보수파 파퓰리즘이 장악했었던 the center of American politics. 미국 정치의 중심을요, 보수파 그 파퓰리즘이 완전히 장악했던 그 정도가 예를 들면 80%였는데 그 강도가 말이죠. 80도라고 그럴까요? 80%였는데 한 뭐 60%가 된다든가 좀 흐릿하게 해버린 obscure라는 말이 결국은 감소시켰다 이 말이잖아요. 그 범위를 좀 줄여버린 게 이 두 가지 이슈다 이거죠. 그러나 이 두 가지 이슈가 결코 선거 결과를 좌우해 주지는 못할 것이죠. 태생적으로. Whether you call it a realignment or not. 그래서 양보절로 여러분들이 이 상황을 미국 정치의 재편성이라고 하든 아니면 아니라고 하든지 간에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간에 It's a new era of politics. 지금은요, 미국 정치의 새로운 시대가 맞다 이겁니다. 미국 정치의 새로운 시대다. 새로운 패러다임이 인정돼야 되는 그런 시대다 이거죠. 네, 거기까지입니다.